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준비한 프로젝트 나는 누구인가? 대국민 출마 선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분은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봐 주신 그런 시청자도 계시군요. 저희는 당적에 상관없이 또 지역구에 상관없이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성장현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누고 프로그램 좀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떻던가요? 아주 너무 훌륭하고 잘하셔서 네, 많이 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룰을 그러면 아실 테니까 예, 먼저 5분간의 사전 인터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역이 용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용산은 딱 단일 하나 지역구죠?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하나고요. 네. 예, 예. 그런데 이력이 참 특이하세요. 용산에서 구청장님만 무려 4번을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용산 구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또 성원해 주시고 뽑아 주셔서 네. 제가 4번씩이나 구청장을 했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그 비밀을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용산하고 인연을 맺은 건 뭐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배부르게 밥도 네, 먹고 싶고 네. 그리고 출세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제 고향 순천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네. 서울에 와서 내린 역이 완행열차는 용산역이 종착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용산에 내린 것이 지금까지 용산에 살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마 영등포에 내렸으면 지금 영등포에 살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의원까지 또 하시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초대 구의원을 했고요. 네. 2대 구의원을 하고 그렇게 구의원을 2번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의원을 하다가 바로 구청장을 하셨나요? 1대 2대 구의원을 마치고요. 네. 구청장에 1998년도에 서울에서 최연소로 네.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기초의원이 네.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단체장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케이스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구의원이 구청장이 된 최초의 케이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인데 4번이나 용산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용산이 지금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뜨거운 지역구가 되었는데 예. 왜 내가 이번에 용산에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적된 구청장을 4번을 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용산의 또 그 개발이라든가 우리 용산 낙후돼 가지고 네. 미군 부대가 있고 그래서요. 낙후돼 가지고 아주 그 개발이 그래요. 도심이면서도 지금 한 7, 80% 거의 네. 우리 용산구는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구정을 이렇게 이끌어오다 보니까 네. 구청장으로 또 한계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국회의원이 돼서 나머지를 다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렇군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구청장 그러면 행정인.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하면 이제 정치인.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대통령들을 포함해서 정치인 중에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분이 있나요? 다 훌륭한 분들인데 예,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도 그렇고 네. 마저 이게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제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거든요. 네. 가까이서 모셨고 오랜 세월 제가 1978년도에 당에 입당해 가지고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꾼다거나 탈당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온전한 민주당 당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치를 네. 가까이서 많이들 봤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참 존경합니다. 아, 그래요.
전통적으로 이제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요즘은 대통령실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지 용산도 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자들이 있을 터인데 예. 어떻습니까? 이런 저런 분들이 막 밀려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네.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지만은 네. 제가 우리 용산에서 40년이 넘게 살았고 네. 구청장을 4번씩이나 하면서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네. 오랜 동안 또 우리 주민들의 뜨거운 사랑도 받았고 네. 그래서 어떤 누가 오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신이 넘치시군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그 국회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이 일은 내가 꼭 해보고 싶다. 법안이든 뭐든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물론 욕심이 많아서 많습니다. 네. 그런데 평상시에 저는 네. 지금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네. 인구 뭐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네, 그렇죠.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이들을 많이 낳는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또 그리고 학교에서 동국대학교에서는 네. 그 북한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음. 남북 문제를 네. 소홀히해서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네.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남북 문제에 관해서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또 법안을 내고도 싶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5분간 사전 인터뷰 예,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좀 예. 질문을 미리 주셨더라면 질문 미리 안 드립니다. 예, 예. 공평하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10분 동안 혼자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긴장되십니까? 긴장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마음 편히 이렇게 그러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용산구청이 들어서 있는 지금 저 자리는 원래 미군 부지입니다. 미군들이 군사기지로 쓰기로 해놓고 아리랑 택시 회사에다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기지로 쓰려면 군사기지로 쓰는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파 어느 규정에 임대 사업을 하게 돼 있는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파 의제로 끌어올려서 협상을 통해서 저 부지가 우리 용산에 들어왔고 지금 용산구청이 지어져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우리 용산 미군 기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사관 직원들 숙소 150채와 부대 시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대 안에 미군 그 대사관 직원들이 숙소를 지어놓고 산다면 국민 정서상 그게 맞는 일이겠습니까? 용산구청장으로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용산 한강로동에다가 아파트 150채를 지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파가 아주 불평등하게 조약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소파를 연구해서 소파로 그러니까 한미주둔군 지협정으로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퀴논과 우리 용산은 자매도시입니다. 월남전 당시 베트남에 우리 맹호부대 사령부가 퀴논에가 있었는데 그 맹호부대는 용산에서 창설이 됐습니다. 어두운 과거 서로 죽고 죽여야 했던 아픈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용산구가 나섰습니다. 올해 28년째 자매도시인데요. 그래서 퀴논에다가 백내장 센터, 치과 센터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한 해 집을 2채씩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 채는 퀴논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채는 나이 따위한 후손 중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 그래서 매년 2채씩을 지어서 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한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의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우리 용산구가 대학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7명이 졸업을 하고 4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외교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정부가 틈새 외교를 통해서 충분히 중앙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역사입니다. 용산구청장 성장에는 용산 역사에 어떻게 평가가 되고 기록이 될 것인가, 저는 늘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구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행했던 모든 그 구정을 백서로 다 남겼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고생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있었을 때도 우리 코로나라고는 역병을 맞아서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그 서해 유성영 선생님이 징비록을 썼던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코로나 백서까지도 써서 남겼습니다. 우리 용산은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 발만 걸어가면 역사고 또 한 발만 걸어가면 유적입니다. 미군 기지 안에도 136점의 근현대사 유물이 널려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가히 야외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에는 효창원이 있는데 효창공원에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안유근 의사의 허묘까지 이렇게 애국지사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옆에는 의열사가 있는데 의열사는 이분들을 모시는 위패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의열사가 30여 년 동안 문을 닫아서 참배를 하고 싶어도 참배를 할 수가 없었고 또 분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이 썩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 예산으로 제가 서울시 예산, 정부 예산을 끌여다가 예쁘게 성역화 작업을 잘 해 두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만 이봉창 의사는 우리 용산에서 나고 자란 대한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태어났던 그 번지에 그 부근에다가 이봉창 의사 기념관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순 열사는 돌아가시고 나서 이태원 그 공동묘지에 18년 동안 묻혀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락한 일제가 군사기지를 만든다고 묘지를 파헤치는 바람에 유관순 열사 묘는 실전이 됐습니다. 유관순 열사 묘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백에다가 기념비도 추모비도 세우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 그 도로도 앞에 있는 도로도 유관순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로 최초일 겁니다만 저는 용산 역사박물관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가장 잘한 업적이 뭐가 있느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2010년도에 우리 용산구 재산이 2조 4,5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년 동안 우리 재산을 배로 늘려서 퇴임을 할 때 4조 8,500억 정도를 만들어 놓고 나온 아마 전국에서 어쩌면 가장 재산을 많이 늘린 구청장이 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방정부는 재산이 팔린다든가 매각이 된다든가 불화가 되면은 다 그것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용산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구유재산 관리기금이라는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재산이 매각이 되든가 불화가 되면 그 돈을 기금에 모아서 재산을 재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다가 우리 용산 구민들 휴양소 그리고 보훈회관도 매입을 하고 꿈나무 종합타운도 예쁘게 만들고 100억 복지재단이라든가 장학재단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청년기금까지 만들어서 요새 고금리로 많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용산에서는 0.8%로 대출을 해줘서 기업인들을 돕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 개발을 하면서 이익금을 많이 환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구청장들이나 단체장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민들에게 거둔 세금으로만 구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마인드를 도입해서 이렇게 재산도 불려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이재명 시장이 했던 그 행적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용산을 보고 천지가 개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용산은 구도심이라서 많이 낙후가 됐던 도시입니다.
개발의 망치 소리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용산역 전면 4구역에서 자기들 재산을 지키려고 막루에 올랐다가 그 5사람이 경찰관 한 명과 함께 이렇게 불에 타서 돌아가신 참혹한 용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그 용산역 앞에 집창촌을 비롯해서 지금 용산이 저렇게 변하는데 그 개발에도 저는 안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120만 명 이상이 오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 10,000명 이상을 초대해서 어르신들을 모셨던 어르신들의 효도 잔치라든가 할로윈 데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은 전국에서 사회 안전 지수가 최 1등급이었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임하고 불과 4개월 만에 159명이라고는 아까운 젊은 청춘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군들이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고 미군 기지가 비어 있는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센트럴 파크나 하이든 파크를 능가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2027년까지 우리 국민들 품으로 돌려주겠다 했는데 지금도 여지부동입니다. 제가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서 공원도 약속대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는 반드시 대통령 집무실은 반드시 청와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축적된 그런 저의 역량을 가지고 이제는 용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동안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네, 용산이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총선 관련 지역 민심은 어때요? 대통령 밀어주자 솔직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견제 이 심리도 있을 터인데 아직 정확하게 전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잘 안 물어봤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대통령실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용산이 정치 1번지가 됐다. 아하.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을 거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늘 와서 데모하고 차가 막히고 네. 너무 그 혼란스럽습니다. 조용하게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의견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대통령실은 청와대로 가라 이제. 예, 이거 이제 총선하면 공약으로도 내세울 예정입니까?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독특하게 말이죠. 소파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랬습니다. 야, 그러니까 용산구청에서 미군 기지 문제를 하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에라이 내가 본격적으로 파야 되겠다 이렇게 됐군요. 하다가 보니까 우리 소파가 네.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이 지금 미국이 전 세계 한 90개 나라하고 맺고 있습니다. 네. 그 맺고 있다는 얘기는 미군들이 파병이 됐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짧은 시간이니까 다 말씀을 네. 못 드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그 소파가 불평등하게 네, 맺어져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런 그 소파 관련한 박사 논문이 또 있던가요? 이후로 아마 나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1호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그렇구나. 자, 이태원 참사 아까 언급했어요. 그 참사 소식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밤에 사고가 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예. 참 그 아픔이 각별하셨겠어요. 그랬습니다. 전 구청장이었으니까. 그랬습니다. 예. 네. 어떻게 이렇게 구청장이 바뀌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셨겠습니다. 물론요. 그것은 네. 다 대비를 했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그 네. 대책 회의를 다 했었습니다. 예, 다 하고 네. 철저히 준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예. 책임자들이 반응한 그것이 더 이제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의 공직자들은 네. 다 내 탓이다고 하는 것처럼
좀 겸손했었으면 어땠을까. 아,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다든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데 음. 시장이 왜 책임을 집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적어도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됐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 공직자들의 도리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백서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잘한 게 재산을 늘린 거라고 했는데 예.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잘한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요? 청년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용산에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가장 청년 주택을 아파트를 많이 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청년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네, 아파트 삼각지에 있는 청년 주택에서만 1년 사이에 한 100명의 이상이 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마음 놓고 아이도 낳고 네.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얼마든지 아이들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네, 아까 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주는데도 청년들이 이 기성 그 기업인들하고 경합을 하면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만 위한 그런 기금도 만들고. 예. 네. 자, 1분 남았습니다. 아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예.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현 지도부와의 관계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주 존경하고요. 네. 같이 그 단체장 출신인데다가 네. 너무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병상련이죠. 네. 많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어차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음. 어떻게 할 수 없다면은 네. 저는 그냥 깨끗하게 들어놓아서 자버립니다. 그러면은 또 네. 생각이 나고. 네. 근데 몇 날 며칠 고민해봤자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고민한다고 풀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주 낙천적으로 낙관적으로 네.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 후보가 함께 도전할 텐데 예. 그래도 나만의 경쟁력은 이것이다. 10초 동안 말씀하신다면? 제가 도덕적으로나 뭘로 이렇게 지탄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믿고 4번을 뽑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서 직접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 4번이나 하셨는데. 구청장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출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한 그 업적이라든가 어떤 이슈를 갖고만 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는데 네. 이건 앞뒤로 질문도 뭘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사전 할지도 질문지도 안 주고. 예. 그런데 네. 참 좋습니다. 그리고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각오를 네. 새로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아, 네. 또 이렇게 그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참 좋은 프로고 좋은 그 방송이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용산구에서 출마를 희망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성장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오마이TV가 기획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나누구는 당적,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마이 나누구 @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